와주셨네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10월 CP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혁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연휴를 지나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말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역시 시장이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번 주에는 진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라이브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를 사실 좀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컷오프 브리칭 데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9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도 이제 어쨌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긴축으로 가는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조금 이제 연기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도 어느 정도 약간 좀 잦아드는 좀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유럽들도 조금은 이제 어떤 긴축으로 가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에 또 9일 또 있습니다. 또 목요일이네요. 그리고 이게 좀 이번 주 초에 뭔가 이게 이벤트가 확실히 결정이 되면 우리도 시장이 빨리 결정이 돼서 가면 좋을 텐데 연휴를 마치고 왔는데 이제 그것이 목요일하고 또 금요일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사실 좀 지금 시장이 좀 답답할 수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북한에서 북핵 실험한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라든지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좀 흐름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제 어쨌든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기관과 외인들의 수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10일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든 원인은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느끼는 곳이 아마 전 세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이게 또 이렇게 좀 심상치는 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고 이제 일단은 요번에 CPI가 10일 날 일요일 날 요번 금요일이죠. 발표 이전에 지난 5월 27일 날 PC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 그것이 페더럴 연방에서 많이 청구하는 이것이 예전보다 좀 약간은 전고치를 이제는 조금 이제 점령치가 괜찮아졌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뭔가 이때는 베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정도 단기 랠리가 있었는데 역시 CPI를 놓고 나서 또 앞에서 이제 또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정점의 근거가 개인 소비 지출, PC가 2월엔 6.4, 3월엔 6.6, 4월엔 6.3 하면서 3월에는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4월에 조금 낮아지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2월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이 일단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의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5월에는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이제 근원, 그래서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식량이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사실은 심각합니다만, 이제 요거를 빼니까 사실은, 분위기 좀 더, 인플레이션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어쨌든 CPI 같은 경우도 이제 그가 에너지하고, 식량을 빼면 나쁘진 않습니다, 솔직히. 6.4에서 2월, 그 다음에 3월에 6.5, 그 다음에 정점 찍고 4월엔 6.2, 그리고 5월에는 이제 5점대로 이제 좀 낮아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하고 식량을 빼면, 이제는 좀 물가가 좀 잡히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등의 기미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역시나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은 중국 시장 재개가 되면서 2% 이상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죠. 분위기가 좋았다가 흐름이 좀 꺾인 이유가 사우디에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석유 수출가를 올리겠다, 인상하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흐름이 좀 낙폭이 상승폭이 좀
0.4 그러니까 보합권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물가를 두고서 석유 또는 에너지 또는 이런 그 어떤 식량 이게 만만치 않구나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매도 포지션과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어떤 그런 어떤 치열한 싸움 이것 때문에 눈치 싸움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고요. 역시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가 원인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CPI 발표가 일단은 10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상은 뭐 일단 작년 대비해서 8.2에서 8.3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3월에 정점 찍고 4월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비슷하거나 좀 낮아지고 하는데, 근데 2월보다는 아직까지 좀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월보다 더 낮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페더럴에서도 연방에서도 FOMC에서도 일단 5월하고 6월, 그러니까 6월하고 7월은 빅스텝으로 간다라고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9월인데 9월에 긴축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도 좀 호재가 되면서 이제 나스닥이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그렇게 예측을 하면 또 인플레이션은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온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추측성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보고서 확인하고서 가자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10일의 CPI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일단 CPI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연준도 그것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움직이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놓은 거.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저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좋은 수치가 나와서 당연히 물가도 잡히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증시의 상향,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지난주에도 조금은 이게 좀 박스권 좀 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CPI가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런 거 저런 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도 지대한 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 일단은 이번 주는 그래서 오늘이 좀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반재혁 전문가는 5월 CPI 예상치가 8.2에서 8.3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웃도는지 밑도는지를 보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걸 확인하실 생각이실까요? 당연히 뭐 그보다 저희가 당연히 이 수치보다 더 낮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물가 정점을 찍었구나, 그 시장을 환호하고 그러면 진짜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세계 시장이 이게 만만치가 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어제 이제 증시 나스닥 증시만 해도 사실 오늘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좋을 수가 있었는데 사우디가 아시아의 석유 유가를 올리겠다라고, 판매가를 수치가 올리겠다고 하면서 꺾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사실은 이제 조금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뭐 근원 물가는 CPI는 나름 이제 3월에 정점 찍고 조금은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역시나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오늘도 사실 관련된 부분들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밀 수출, 러시아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죠. 왜냐면은 이제 이게 조금만 이제 전 세계가 조금만 협력하면 너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정부랑 이렇게 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쩐 좀 정치적인 좀 타협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란 핵 합의라든지 또 우리나라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해결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잘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다.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8.2에서 8.3, 그러니까 한 8.1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 지금은 아주
긍정적으로만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네.